그다음에 교재는 438페이지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사업 관련돼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증여의 뜻이 뭐라 그랬죠? 준다. 네, 주는데 살아계실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이제 거래처에 주는 건데요. 이런 것도 왜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만약에 공짜로 주는 거를 인정을 해주면은요, 정상적으로 물건 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물건 팔면 세금 내래, 비정상으로 물건 팔면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안 내는. 당연히 비정상으로 가겠죠. 왜요? 세금 뭐 하려고? 안 내려고. 그래서 이 간주공급이라는 건 비정상을 정상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맞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 세금 안 내고 싶어. 근데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어. 그럼 당연히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많이 알아요. 왜냐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세무사 전문직들한테 써. 그러면 그런 전문직인 사람들은 그런 예시 같은 걸 되게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세금 적게 내더라. 예. 근데 내가 돈이 많지 않아. 그러면은 그런 혜택을 받는 확률이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이 돈 번다라는 얘기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안 내도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거.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요, 이런 거 1+1, 2+1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 대신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마트에서 한번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라 그랬어요. 코리아 뭐라고요? 페스타. 예. 이거 할 때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 봤었는데, 뭐였냐면은 저희 꼬맹이가 맨날 먹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리아 페스타 기간에 음료수를 사러 갔었는데, 이 음료수를 원래 1,0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팔았냐면 1+1 2,000원.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사람들이 뭐야, 이건 할인 아니잖아.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괜찮대요. 어떻게 하면 괜찮냐면 그 가격보다 10원이라도 싸게 팔면 괜찮아요. 네. 10원이라도 싸게 팔면 할인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1+1이면은 뭐 1990원, 1980원 요런 거는 할인으로 인정해주겠다. 근데 같거나 많은 거는 할인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1+1이라도 10원이라도 싸면 네. 그럼 90원이 만약 900원이잖아. 1,000원짜리. 그럼 990원. 하나가 딸려오는 것도 900원이잖아. 1,400원. 아니죠. 1980원이죠. 10원씩 깎아서. 두 개니까. 그럼 이게 말하는 그 1+1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두 개 가격 본인들이 원래 팔던 거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팔면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느 거요? 아, 제 황일 없었나요? 감사합니다. 제 화.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견본품도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거기다 밑줄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그래서 우리 화장품 가게 이런데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언니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오시면 마스크팩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걷어요. 왜 안 걷냐면 광고에서 많이 파는 게 좋을까요? 광고 안 하고 조금 파는 게 좋을까요? 광고에서 많이 파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좋죠.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광고에서 주는 것들 대부분 저렴한 거 주잖아요. 비싼 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 그 돈에 대해서는 세금 안 뜰게. 그 대신 요 광고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라? 많이 팔아라.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광고하는 것도 다 세금 내래. 그러면은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광고량을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줄이겠죠. 왜냐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은 광고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광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거둘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특별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보면은 예전에 포항이나 그런 쪽에서 지진 사태 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때 막 업체나 이런 데에서 물건 막 보내줬죠. 그 물건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왜냐면 이거 세금 내라 그러면 누가 무상 공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걷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기부 쪽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면 그런 거 인정 안 해주면 어떤 업체가 돈 들여가면서 그걸 주겠어요. 세금까지 내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안 걷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우리 망한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망해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남은 물건 관련돼서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내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만약에 이거 세금 안 내도 되면요. 저희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머리 아파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사를 차려요. 물건을 사요. 폐업 신고해요. 그리고 싸게 팔아요. 뭐 안 내도 되니까?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이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악용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안 팔고 남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 세금 안 걷어 그러면은 이거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더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는 이익은 훨씬 더 어떨 거예요? 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간주공급제도예요. 이거 폐업시 이런 제어 같은 거요. 옷 같은 거 같은 경우는 폐업하면 남잖아요. 네. 이거를 뭉탱이로 해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폐업한 사람들이 싸게 넘기는 거예요. 왜냐면 팔기가 힘드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는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 간에 예, 세금이. 불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죠. 합법적으로. 근데 대부분 그렇게 뭉치려 해서 파시는 분들 있죠. 망한 것도 있지만 그 여름에 물난리 나잖아요. 그럼 물 젖은 거 싸게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아니면 화재 났거나. 가끔 가다 이제 TV에 보면 이게 이제 하면 그 사람 이거 갖고 돈 많이 벌어. 네,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싸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한 것들도 싸게 이렇게 잡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가격보다 내가 싸게 갖고 왔으니까 원 가격보다 좀 싸게 팔아도 남는 이익이 어때요? 크죠. 그래서 저 아시는 분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데 자기랑 비슷한 거 파는 사람들이 망하면 연락 온대요. 내 물건 좀 사가라고. 왜냐면 못 파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 이제 좀 싸게 갖고 와서 제 가격에 받으면 훨씬 더 남는 게 커지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못하냐면 첫 번째로 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하고 안 맞아서. 아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것도 성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돈 버는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야지 맨날 우울해. 그러면 돈도 못 벌어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향들도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돈 버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제 성향하고 너무 안 맞아서. 나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물어보세요. 그 마트 홈플러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쇼핑하러 가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밖에 틈만 치고 뭐 싸게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아디다스 파는 거 있죠. 예. 물건이 나왔어 뭐 2월 상품이라고. 근데 앞만 봐도 2월 상품이 아닌데 정품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런 제품은 이제는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따로 입주로 빼갖고 파는 건지 2월 상품이 하는데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싸게 파는 거. 뭐 그거는 짝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실제 쿠팡에서도 얼마 전에 짝퉁 팔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서 다 관리가 안 돼요. 이거 디자인도 되게 촌스럽고 떨어져. 그리고 질도 보면 근데 이거 브랜드 거라고 그 2월 상품이라고 하는데 전혀 2월 상품 같지는 않고. 근데 그거는 무슨 상품이라 그러더라? 잠깐 그거 저기 뭐지 그거 홍보하는 상품 나오잖아. 그거 뭐라 그러더라?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싸게 파는 게 하고 있잖아.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
얘네 돈이 아까운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을 순 있죠. 그 다음에 440페이지. 그래서 440페이지 보시면 무상공급이라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무상공급 나오면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재화의 무상공급이랑 용역의 무상공급. 그래서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물건 공짜로 주는 건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용역은 서비스라 그랬잖아요. 요 서비스 공짜로 해준 건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근데 단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간주 공급을 특수관계자. 예, 무상 공급이 간주 공급이에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그래서 보시면 재화라는 건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 공짜로 주는 건 세금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역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서비스 대부분.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도배를 해요. 뭐를 한다고요? 도배.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작은 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달라고. 그럼 돈 받아요? 공짜로 해줘요? 공짜로 해주죠. 근데 공짜로 하고 왔어. 한 달 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공짜로 일하셨죠? 돈 내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짜로 일한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단, 항상 이러면 단이 문제예요. 특수관계자 그러면 이분들이에요. 친인척한테 부동산 빌려주는 건 세금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짜로 일한 거는요 얼마 걷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짜로 일했는데 얼마 걷을 거예요? 1,000원? 만원? 100만원? 1,000만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금 걷기가 힘든데 요거는 세금 걷기가 쉬워요. 왜냐면 대부분 어느 지역에 몇 평 그러면 월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왜냐면 뭐 만약에 주안 미추홀구에 뭐 10평이면은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 그러면 50만 원 세금 걷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요게 붙습니다. 꼭 누구요? 특수관계자. 왜냐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친척 동생이 집에서 쉬고 있어. 근데 내가 건물주인데 1층이 비었어. 그러면 친척 동생한테 이럴 수 있죠. 야, 우리 집 건물 1층 비었으니까 와서 커피숍 할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런 건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 저희 1층이 비어요. 오셔서 커피숍 하실래요?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게 붙어요. 특수관계자. 그 월세를 안 내도 공짜로 이렇게 임대를 해줘도 세금은 내야죠. 세금을 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요 월세를 받는 척을 해요. 소득이 없는데 연세가 안 된다는 얘기네. 소득이 있든 없든의 문제는 별거예요. 예, 그런 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특수관계자한테 뭐 내가 건물주인데 상가를 빌려줬다. 예, 무료로 빌려줬다. 이런 건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아니까 공짜로 빌려줘도 돈 주고 받아요. 예, 이제 페이백 해주는 거죠.
저쪽에서 이렇게 주면 통장에서 꺼내갖고 야 너 다시 갖고 가. 예, 그래갖고 이제 장난하는 거죠. 예. 왜냐면 그냥 공짜로 하면은 그대로 다 세금 내야 되니까 약간 월세를 줄여서 법에 안 걸릴 만큼만 월세를 줄여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야 뭐를 덜 내니까요. 세금을 덜 내니까. 아니면 친인척한테 그 커피 수거하는 사람한테 얘기해갖고 너는 너가 대신 세금을 내라. 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세금만 내라 너가. 네, 월세는 안 받으마.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 뭐 하기 나름이니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많이 쓰고 돈 주고 얼마나 열심히 맡기는데요. 예, 그런 거 해주라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40페이지 수입. 그래서 수입 보시면 수입 위에나 밑에 빈 공간에다 요것만 적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수입 나오면 요거 두 개만 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안 적고 요거 두 가지만 적을 겁니다. 거래처하고 부가세만 해결처리 두 가지. 네, 요거 두 가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수입의 뜻이 뭐죠? 돈이 들어오는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세관을 거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관에서 외국 회사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라는 게 외국 회사랑 우리나라랑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왜냐면 외국 회사는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누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세관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세 내기 위해서? 부가세.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만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관에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자체가 부가세 때문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오면 인천세관, 김포로 들어오면 김포세관, 이렇게 세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인천세관 거기 공무원 직원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딜이 하나 들어왔어요. 신혼여행 가는데 혹시 비싼 거 사면 미리 연락하라고. 그래갖고 한마디 했죠, 와이프한테. 비싼 거 살 일 없으니까 연락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 갔거든요. 겨울쯤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였나? 끝나고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판 갔다 왔는데 거기 백화점만 5번 갔나? 그 와이프가 저기 백 조그만 걸 하나 사시더라고요. 비싼 건 아니에요. 한 40만 원 돈 할인해서 그 샀는데 그게 프라다는 아닌데 이름이 프라다랑 비슷해요. 까짜란 얘기. 아니요, 까짜는 아니고 진짜인데 우리나라에 수입 안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프랑스 건가 이탈리아 건데 한국에 수입은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안 됐었어요. 근데 들고 들어오는데 세관원이 잡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래갖고 영수증 달래요. 그래갖고 난 떳떳하게 줬죠. 탁 줬더니 안녕히 가시라고. 왜냐면 법에 안 걸리는 금액으로 사왔거든요. 거기서 3, 40만 원이면 여기에 들어오면 150만 원 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 우리나라에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나중에 한국 들어온 다음에 인터넷에 쳐봤더니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는 제품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영수증이면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일단 영수증을 거기 뭐지 세관 통과하기 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왜냐면은 거기 직원들이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영수증이잖아요. 근데 영수증 없으면 이제 좀 복잡해지겠지만 저 영수증 보여달라 그러길래 제가 당당하게 펴서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 뭐냐 금액에 안 걸리거든요. 그때가 800불인가 그랬었는데 그게 430불이었나 340불이었나 그래갖고 탁 보여줬더니 가시라고 인사하고 갔죠. 한 대면 괜찮대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대요. 이제 와이프가 거기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혼여행 가는 사람이 주 타겟이래요. 항상. 네.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같이 가는 팀들이 항상 주 타겟이래요. 1인당 800불이에요. 2인당 9부니까 1인당 800불이었나 그랬을걸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세금이 아니요. 사갖고 들어오는 금액. 네. 우리 며느리는 보석 320만 원짜리 샀는데 그러면 그거 세금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320만 예. 그건 세금 내야 돼요. 왜냐면 그거 안 냈다 걸리면
저기 세금이 따블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 샀는지 어떻게 하냐고 얘네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목걸이 하면 이게 목걸이가 새 건지 오래된 건지 대충은 알잖아요. 걔네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방에 놓고 왔어. 그러면 가방은 엑스레이 다 찍잖아요. 예, 절대 확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짬짬이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거기 복가품을 그 명세서에다가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장난치려고. 근데 공무원들이 맨날 그런 것만 보는 애들인데 이게 뜯은 지 얼마 안 된 건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짜 여기에서 착용하던 걸 갖고 가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구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대잖아요. 걸렸어. 만약에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간대요. 못 갖고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네, 술 그런 거만. 세금 처리가 안 돼갖고 나왔는데 물건 갖고 세금 내기 전화나갖고 아, 걸리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본인이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이 많이 붙는 물건이 있거든요. 이게 물건마다 세율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내가 뭐 살 건지를 대충 알면 미리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반입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반입할 때 얼마 이상 되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지 그거 다 있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좀 알고 가면은 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441페이지 별표 3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제일 공부식이. 네.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그래봤자 1년에 12문제밖에 안 나와요. 2문제씩 나오니까. 두 문제 확정. 그럼 두 문제 맞힌 분이 이거 공부하면 안 하는 거 그래서 공급 시기가 왜 필요하냐면은요. 이게 날짜 얘기하는 거예요. 작성 연월이. 그래서 우리 회계는 부가세는 날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죠? 3월 31일. 그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신고 및 납부는 7월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3월 3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하고 싶죠. 왜요? 날짜 하루만 바꾸면 세금 내야 되는 날짜가 3개월이 뒤로 밀려요. 그러면 그 내야 되는 세금으로 내가 일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이렇게 팔면은 이 날짜에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왜냐면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장난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법이 왜 필요하냐면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켜요. 근데 항상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종종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은 법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정일 때 네. 4월 25일날 못 냈으면 밑에가 일기 확정이잖아요. 네. 그럼 7월 25일날 한꺼번에 내도 돼요? 한꺼번에 내둬도 되는데 그럼 가산세부터요. 가산세. 아, 위에서 가산세. 네, 무조건 늦게 내면은 가산세부터. 그래서 세무 때 그거 계산하는 거 나와요. 가산세만 내면 돼. 그렇죠. 세금은. 네. 세금은 일찍 내든 늦게 내든 상관없고요. 예정이고 확정이 나서 네. 가산세를 예정에 안 내는 거. 뭐 누락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해서 다시 넣어. 네, 확정해서 다시 넣어서 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럼 이건 가산세는 아니야. 가산세도 당연히 내야죠. 신고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은 딴 거 없어요. 만들어 놓고 지켜. 안 지켰네. 세금 내. 예, 땡이에요. 아니면 갔다 와. 딱 두 개예요. 국가에서 보면 이렇게 예민해지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거 계산 잘못하면은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요때는 인도기준.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돈 받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 주면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 판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일주일 안에 반품하세요. 일주일 안에 반품 안 했어. 그러면 팔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가공된 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공이 뭐죠? 만드는 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외부 업체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외부 업체한테 외부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다 만들었으니까 돈 달래. 돈 주면 안 돼요. 그 다 만든 걸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돈을 줘야 돼요. 왜냐면 좋은 사장님도 있지만 나쁜 사장님들도 많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 됐다 그래서 돈을 줬는데 가서 봤더니 엉망이야. AS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 뭐라 그래요? 돈 더 주세요. 이렇게 돌변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돈을 줘야 돼요. 확정이 됐을 때. 네, 안 그러면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들도 문제가 종종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짓기 전에 돈을 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완성돼 갖고 갔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야. 네, 그런 경우들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은 항상 마지막에 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는 미리 주더라도 목돈은 나중에 줘야 돼요. 미리 달라 그래서 미리 다 줘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은 사용 소비되는 때. 그 다음에 폐업 시 잘 봐두세요. 폐업 나오면 폐업하는 때예요. 폐업 신고일 아닙니다. 그래서 폐업은 폐업하는 때.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돈 꺼낼 때. 인치가 돈 꺼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 꺼내면은 그때 되는 거고요. 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주도 나오거니와 이건 그냥 눈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쪽지 시험은 안 봅니다. 이 파트는 중요는 한데. 그 다음에 거기 수출이 있거든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선적일이 있고 기적일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요. 선적일은 배에 싣는 거. 기적일은요. 비행기에 싣는 거. 차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물건을 올려놓냐. 배에다 올려놓으면 선적일, 비행기에다 올려놓으면 뭐야? 기적일.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내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빠르면 내일 마지막 시간,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우리 실기 조금 했었잖아요. 그 뒤에 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일 잘 나와요. 거기 442페이지 위에 보시면 요거까지만 볼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그러니까 돈 받을 때마다 세금 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뭐가 말하는 거냐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은 다 금액이 세요. 우리 장기의 뜻이 뭐죠? 긴 거죠. 몇 년보다 길어요? 1년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4개월 할부를 해. 설마 10,000원짜리 갖고 24개월 할부할 일은 없잖아요. 1,000,000원이야. 그러면 12개월보다 길게 할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돈 왜 줘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10,000원짜리야. 그러면 한 번에 주고 땡하면 되잖아요. 1억짜리야. 그러면은 사이사이에 줘야 되죠. 왜냐면 한 번에 다 주면은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완성도 기준 지급. 이건 건물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건물 10억짜리를 짓는데 계약금으로 2억 줄게.
30% 완성하면 3억 줄게. 60% 완성하면 3억 줄게. 100% 완성하면 나머지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렇게 해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한 번에 주기에는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근데 부가가치, 예, 가져도 안 돼. 예, 다 줘도 안 되잖아요. 하다가 간다. 예, 그렇죠.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돈은 조금씩 나눠서 줘야 돼요. 특히 이제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것들은. 그래도 8억 60%하고 8억 주면 많이 주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임의를 해놓은 거죠. 예,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원래. 예. 그래서 요때는 돈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요. 대부분 이게 1년보다 길거든요. 근데 우리 부가세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내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내요. 그래서 돈 받을 때마다 그 기간에 맞춰서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받지도 않은 돈을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 받을 때마다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법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